일단 코드를 뜯어보기 전에 디버거를 하나 추가하고요. 네, 추가해서 서버 코드를 실행하는 디버거를 하나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뭐가 있냐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로더는 클래스잖아요. 실제 구현도. 근데 코드량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이 300라인이 좀 안 되는 코드예요. 데이터 로더 자체는 되게 단순한 클래스죠. 근데 뭔가 동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기하게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래서 코드를 열어보면 네. 플로우로 볼까요? 네, 플로우로 보면 클래스로 구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스 코드를 보면 그냥 펑션으로 구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로 보든 상관이 없고 로드 펑션 하나 있고 로드맨이라는 펑션 있고 클리어, 클리어올, 그 다음에 프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그 구현하는 그 배치 작업을 어떻게 동작하는 큐나 뭐 이런 것들 함수들 몇 개 안 되죠? 네. 기껏해야 한 300라인 좀 안 되겠네요. 300라인이 뭐야? 200라인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주석 제거하면.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쓴 로드 펑션부터 볼게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 있으면 인사 한마디씩 써주시고요. 그렇다면 한 번씩 볼까요? 로드 펑션. 제가 키값으로 필요한 아이디를 던졌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디를 반환하는 프로미스를 반환해줘요.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천천히 볼게요. 일단 키를 집어넣으면 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에러를 품는 코드가 나와요. 첫 코드에서. 그래서 이 서버 코드 중에 일부러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널 값이나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당연히 에러를 뿜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요 에러 나왔죠.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스트링 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키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옵션을 결정해요. 이 옵션은 디스의 옵션이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겠죠. 이거는 애초에 이 데이터 로더라는 거를 선언할 때 뒤에 있는 키 값을 옵션, 오브젝트를 옵션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옵션에 옵션을 집어넣고 있고, 첫 번째가 배치 로드 펑션이죠. 예, 배치 로드 펑션을 집어넣어서 배치 로드 펑션에다가 저장해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초기화 할 때 이 옵션에 또 뭘 넣을 수 있냐면 캐시 맵을 넣을 수 있거든요. 캐시 맵. 이 코드 구현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아까 여기서 보시지만 오른쪽에서 보시지만 같은 값이면 캐싱을 해요. 예, 데이터 로더 자체가. 그래서 그 캐시할 때 쓰는 어떤 내부 구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맵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캐시 맵이라는 어떤 옵션이 안 들어오면 이 캐시 맵이라는 옵션이 안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구현한 맵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맵에는 get, set, delete, clear 기본적인 네 가지의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인터페이스만 구현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캐시 구현체든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캐시 구현체 중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노드 캐시라는 녀석도 있고요. 라이트 노드 캐시도 있고, 검색해 보면은 은근히 많아요. 이 노드 캐시 구현체 자체가. 메모리 캐시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캐시들이 기본적으로 뭐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은, 캐시에 있는 키 밸류로 뭔가 다 저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키 밸류에 그 expire time, 유효 시간이죠. 뭐 10초 뒤에는 이 값이 invalid 된다, 혹은 뭐 깨진다, 그런 유효 그 키 값이 유효한 시간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expire 되면은 이벤트가 발생하고, 뭐 내가 다시 캐시를 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기능들, 부가적인 기능들을 더 들어 있거든요. 구현체도. 뭐 레디스 캐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잘 구현된 캐시 구현체를 쓰는 이유는, 그런 캐시마다 어떤 유효 시간들 설정하고 이벤트 훅 받고 이런 걸 다 구현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게 동작하지 않더라도 얘는 기본적으로 캐시는 맵으로 구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옵션을 아무것도 안 집어넣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맵으로 관리하는 어떤 캐시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거를 프로미스 캐시라고 하고요. 이 프로미스 캐시는 다른 거 없죠. 그냥 여기서 맵을 선언해 가지고 맵을 반환하는 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뭐 그게 이런 메소드가 있냐 없냐를 하는 거고, 그다음 뭐 미신 펑션이 있으면 에러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캐시 구현체를 하나 넣어볼게요. 캐시 맵이었나요? 이 캐시 맵에다가 그냥 객체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당연히 에러를 내겠죠. 네. 미싱 메소드, get이나 set이나 delete 클리어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죠. get 넣고요, set도 넣고요, 그 다음에 delete도 넣고, 마지막 하나를 안 집어넣으면 역시는 클리어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자체 구현한 걸 집어넣으면 뭐 큰 문제 없어요. 네, 큰 문제 없는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캐시를 실제로 못하고 있죠. 네, 구현된 가짜 메소드만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 캐시를 쓰면 되고요. 얘 대신에 원래 자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캐시 구현체를 맵이죠, 맵. 듀 맵에서 집어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잘 구현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 잘 안 보이니까 줄 내려서 써야겠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코드를 볼게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큐를 관리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큐를 관리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들이, 디스 옵션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옵션이 있으면, 이렇게 옵션이 있으면 그 옵션 값으로 오버라이딩 하거나, 없으면 기본 값을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넣어서 변수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배치가 있느냐, 혹은 캐시를 할 거냐, 뭐 캐시하는 키 펑션이 있냐 없냐. 또 이것도 옵션이 하나 더 있네요. 캐시 키 펑션이라고. 캐시 키 펑션 볼게요. 얘 어때 쓰는지. 이 캐시 키 펑션은 어떤 우리가 키를 집어넣지만 내부적으로는 키가 어떤 다른 녀석들을 콜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뭐 해싱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암호화를 다시 했거나 뭐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키 자체.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설명한 거 보면은 키를 하나를 던졌는데 뭐 두 개가 다시 키를 쪼개가지고 다시 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해시를 던지면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 키를 한번 제너레이션하는, 혹은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게 이 캐시 키 펑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를 집어넣었을 때 다시 키 펑션이 있으면
키 펑션으로 뭔가 키를 집어넣어서 실행시키면 다시 그 원래 진짜 키가 튀어나와야 되는 형태로 구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없으면 그냥 키가 반환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옵션을 결정을 하고 첫 번째 로직에서는, 그 다음에는 캐시가 있냐.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서 이런 녀석이 쭉 캐시가 없으면 이렇게 동작을 할 텐데, 캐시가 있으면 여기서 보이네요. 프라이머스 캐시라는 곳에서 그 키값으로 캐시를 꺼내서 그 캐시를 반환하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캐시 프라미스는 또 뭘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코드. 그냥 맵 같은 느낌이 드네요. getset, 클리어 메소드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언이 어디 되어 있니? 여기 있네요. 예. 프라미스 캐시는 그냥 맵인데 실제로 맵에다가 셋하는 부분들을 봐야 알 것 같죠? 예, 여기 슈드 캐시가 있으면 그 캐시 값으로 뭘 넣고 있어요? 프라미스를 넣고 있어요. 예. 프로미스를 넣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름에도 프로미스 캐시로 되어 있죠. 밑에서 넣고 있어요. 아무튼 그럼 지금 현재는 없을 거예요. 프로미스 캐시에 뭔가 값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죠. 예를 들면 1번이 들어왔을 때 얘기하는 거야. 이 키가 1번이 들어왔을 때 없겠죠. 여기서 디버거를 걸어놓고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렇게 앞에다 걸 수 있어요. 아까 그리고 디버깅 시작을 누르면, 그래서 걸렸죠? 우리가 첫 번째 들어온 녀석이 뭔가를 볼게요. 변수 캐시키가 1번이야. 여기 1번 1번 들어왔을 때 당연히 이 프로미스 캐시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프로미스 캐시 디스.프로미스 캐시 빈 맵이죠. 빈 맵이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없을 거고, 그러면 얘가 널을 반환하겠죠. 당연히 널이나 undefined. 네, undefined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 프로미스를 조금 이해하셔야 이 코드를 좀 더, 이거였나? 네, 이거였어요. 이거 보시면 프로미스가 맞나요? 네, 이거 이문서 맞아요. 네, 어느 분이 번역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번역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예, 요 문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네, 저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프로미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아무튼 그거를 읽었다는 전제로 이거를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프로미스를 만드는 실행 순서는, 이 프로미스를 일단은 뉴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동기로 넘어가죠. 프로미스 자체는 비동기로 동작하니까. 그러면 다음 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넘길게요. 네, 다음으로 넘어왔죠, 실행 순서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캐시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설정인데, 당연히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캐시는 true라고 설정했을 거예요. 앞에서 보시면 이 캐시 true라는 거는 옵션으로 캐시 값을 넣느냐 안 넣느냐 우리가 넣었었죠. true라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프로미스 캐시에서 꺼내줘라 라는 거죠. 아니, 꺼내줘라가 아니라 캐시를 할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캐시를 우리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뭐가 들어왔어요? 1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캐시를 set 하는 거죠. 근데 뭐로요? 프로미스로요. 방금 생성한 프로미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방금 지금 현재 펜딩 되어 있는 이 프로미스 객체를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 캐시 아까 어디 갔죠? dis.캐시가 여기 있네요. 자, 맵에 하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어레이로 엔트리가 하나 있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미스를 그냥 반환하면 끝이죠. 네, 이게 전부인 코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온 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라인에 넘어오죠. 네. 로드가 끝났으니까 얘는 프로미스를 반환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프로미스를 반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 on 로드가 아니라 then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얘 자체가 프로미스를 넘어오니까 콘솔 한번 찍어볼까요? 진짜로 프로미스를 반환했는지. 한번 네, 실행해볼게요. 보이시죠? 첫 번째 값으로 뭔가 콘솔로 펜딩 한 걸 보이시죠?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볼게요. 자, 1번 값은 프로미스로 뭔가를 넘겨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then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then 프로미스에 들어오는 펑션에는 그 해결된 밸류가 넘어오겠죠. 해결된 밸류를 콘솔로 찍어볼게요. 그럼 아까랑 실행서 좀 다르죠. 보시면 이 콘솔을 찍을 때는 얘 자체를 찍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면 프로미스가 이 로더 펑션을 실행하기 전에 바로 동기적으로 실행돼서 펜딩이라는 게 나오고, 이 펜딩이라는 게 해결이 되니까 결국엔 이 값이 배치가 끝나니까 그 다음 해결된 값이 넘어오고 있죠. 네. then은 그래서 비동기로 동작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드 펑션 2번을 호출하는 건데요.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네, 마찬가지예요. 디스 넣고요. 다 문제 없고요. 다음 캐시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있는 또 프로미스 캐시에서 꺼내는 거죠. 네, 별 문제 없어요. 네, 값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프로미스를 만들어서 키값을 집어넣고요. 반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자, 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값이 뭐예요? 3번이죠. 마찬가지예요. 3번. 그 다음에 4번이 들어왔어요. 여기 캐시키 값이. 마찬가지겠죠? 또 새로운 프로미스를 만들어서 반환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자, 캐시 값이 있죠? 그러면 캐시된 프로미스를 그냥 반환. 예. 그러면 1, 2, 3, 4번까지는 새로운 프로미스를 만들어서 넘겼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앞에서 만든 프로미스를 그냥 반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다 마찬가지겠죠? 넘기고 반환. 반환. 다음에 19번. 여기 오겠죠? 쭉 다 실행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이유는 코드를 보시면 뭐예요? 이렇게 틱마다 도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틱 도는 그 순간에 이 시간이 엄청 짧으니까 이게 다 쭉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디버깅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지나서 그런데 얘가 엄청 길다 그러면은 좀 나중에 동작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18번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14번 14번. 그럼 도대체 얘는 언제 실행될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이 프로미스를 해결하는 이 녀석. 그래서 얘를 한번 찍어 놓고 계속 돌려볼게요. 네, 드디어 얘가 들어왔네요. 이미 1, 2, 3, 4는 해결됐고 요거 나중에 이게 지금 어떻게 도는지 잘 모르니까 순서를 다시 보기 위해서 다시 실행시킬게요. 아까 코드를 다시 보면
여기까지는 그냥 쭉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는 10ms 뒤에 얘를 실행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쭉 실행이 될 거고 여기는 setTimeout에 이 함수를 이만큼의 함수를 그냥 단순히 등록한 거잖아요. 함수를 어딘 타이머 큐에다가 이만큼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는 10ms에 수행시켜 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2초 뒤에 얘를 실행시켜 주도록 등록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이 server.js는 끝나야 돼요. 2초 안에 2초도 아니죠. 이렇게 실행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금방 끝나야 되는데 아까도 여기 콘솔 로그에 찍히는 거 보시지만 인스턴스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되죠. 나머지를 다 해결해야지만 이 server.js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을 쭉 또 실행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녀석이 언제 실행되느냐 그 시점을 주목해서 보세요. 자, 여기 캐시 이미 제가 디버깅을 걸어두는 순간 10ms 지났고요. 지금은 아마 10초도 지났을 거예요. 그렇죠? 2초도 지났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바로 들어오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디버깅이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디버깅 하지 않을 때는 얘가 언제 들어오는지 그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얘를 빼고 다시. 그러면 여기 얘가 실행되는 시점이 어느 순간 키값이 어느 정도 한 번에 쭉 실행되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키 순서가 어디에서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네. 키가 1번에서 걸렸어요. 1번. 이 실행 순서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콘솔 한번 찍어 볼게요. 아까 이 자체를 로더의 반환값 시고요. 다음에 (10ms) 후에 실행. 얘는 2초죠. 2초. 2000ms 후에 실행되는 컨텍스트는 여기고요. 그러면 그 전에도 나오겠죠. 10ml 다음에 얘는 2초가 실행되기. 그래서 콘솔에 어떻게 찍힌지 봅시다. 네, 바로 들어왔죠. 바로. 그러면서 얘가 큐에다가 이 리졸버랑 리젝트 펑션을 집어넣고 있어요. 스택을 볼까요? 네. 여기 댄이 있으니까 바로 이 녀석을 해결하려고 들어왔네요. 이거를 없이 실행시키는 게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요런 순서로 일단은 실행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로더의 반환값은 콘솔로 먼저 찍히겠죠? 로더의 반환값이 먼저 찍히고 이 자체에 그 다음에 얘가 찍히니까 얘는 한 번에 쭉 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10ms 후에 실행되는 녀석이 요만큼일 거고요. 그러면 얘도 대너브를 한번 찍어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순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게 프로미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로더나 이 배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로더 값 찍혔고요. 그 다음에 10mm, 그 다음에 200mm. 여기 이 세 개가 찍힌 거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냥 쭉 간 거죠. 그 다음에 1, 2, 3, 4 로더 펑션이 실제로 실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해결된 값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실행 순서를 이해하시고, 이거 디버깅을 시작해 볼게요. 디버거를 걸어야 되겠죠. 이제 궁금한 거는 이 프로미스가 실제 언제 실행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던졌고요. 그러면 이 안에 여기는 this라고 되어 있네요. 이 데이터 로너 안에 있는 값들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프로미스를 처음 실행하면 아까도 이 코드를 보시면 여기를 이제 다 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하려는 녀석이 들어오겠죠. 이제 들어와서 일단은 큐에다가 얘를 키를 집어넣어요. 일단 키를 집어넣었어요. 큐에다가 들어온 키 값을 하나 집어넣고요. 근데 키 값 집어넣을 때 이 프로미스를 해결하려는 리졸버와 리젝트 이 값도 실행되는 그 프로미스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q 값이 지금 현재는 당연히 랭스가 1이겠죠. q의 랭스가. 인도바 디스. 이 q의 랭스는 지금 현재 1이니까. 그 다음에 배치를 동작하냐? 네, 배치를 동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얘를 프로미스 잡에다가 뭔가 q 작업을 하려고 넣어두고 있죠.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이제 들어가 봅시다. 저게 뭔지. 네, q 작업이라는 거는 이 프로세스가 있으면, 펑션을 넥스틱이 있으면, 그 넥스틱이 있으면 함수를 반환하는 거네요. 리졸브드 프로미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프로미스를 바로 얘가 해결하네요. 그쵸? 그러면 뭔가 리졸브드 프로미스 안에서 den하고 이 프로세스의 next 틱에다가 펑션을 집어넣고 있어요. 혹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set immediate나 set timeout을 넣고 있죠. 이게 뭔 소리냐? 이 enqueue post promise 잡이라는 이 함수 자체가 프로세스 객체가 있는지, 이건 당연히 얘는 Node.js 객체겠죠. 이 프로세스가 있다는 얘기는 윈도우 상에 있는 엔도 프로세스가 있나? 제가 알기로는 없을 텐데. 윈도우 객체 안에도 프로세스가 있나요? 네,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러니까 서버에서 동작할 때를 의미해요. 서버에서 동작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Node.js는 프로미스 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함수면 그 프로미스 틱의 힘을 빌려서 이 함수의 결과를, 이 리턴 값을 이 인큐 잡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없으면 set immediate가 지금 얘도 구현되어 있나요? ES6에 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당연히
set timeout. 네, 당연히 set timeout 함수를 반환하겠죠. 윈도우에서 확인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set timeout이 구현되어 있고요. set immediate 함수는 저 처음 보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노드.js 쪽에 있는 데는 있네요. 보시면 아무튼 이 함수가 넥스틱이 있으면 당연히 얘도 넥스틱이 있을 텐데 네, 있으면 이 함수를 반환하는 거죠. 근데 이 함수 동작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요? 다음 넥스틱에다가 이 함수 들어온 함수 자체를 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배치에 언제 실행될지 넥스틱이라는 거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이벤트를 노드.js가 이렇게 그 틱마다 이렇게 돌거든요. 이벤트를 꺼내는 시점이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는 어느 시점에 동작해요? 실제 실행 다음 이벤트를 꺼내 노드.js가 이벤트 기반이니까 다음 이벤트가 실행될 때 그 배치 잡을 실행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했죠? 그러면 이 디스패치 실제로 이 안에서 넘겨준 이 함수는 언제 또 실행될까인 거죠. 일단 얘네들 다 돌겠죠? 다 돌고 다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다 찍혔고요. 다음 이 캐시에는 4개가 들어가 있어요. 4개까지 여기겠네요. 이걸 다 실행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요 한 틱 있잖아요. 프로세스 넥스틱이라는 거는 여기까지는 같은 틱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는 한 틱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벤트가 여기까지는 한 묶음이라는 거죠. 네, 노드.js에서. 그 다음에 타이머 이벤트는 또 아마 다른 틱에서 실행될 거고요. 얘도 요 묶음은 또 다음 틱에서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한 틱이 실행된 다음에 이제 디스패치 큐를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이 디스를 넣었다는 얘기는 실행시킬 캐시를 넣었다는 얘기죠. 캐시래. 이 데이터 로더가 디스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 거기에 있는 로더의 q. 지금 q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키로 되어 있는 이 4개의 프로미스 값이 들어가 있는 q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 로더 안에는 디스Q가 들어있는데 4개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 개가 들어가 있고요. 배열로. 근데 지금 그 배열을 비웠죠? 예, 비운 이유는 복제를 해놨기 때문에 비웠어요. QUEUE. 네, 여기다 이렇게 복제를 해놓고 실제 변수에는 새로운 값을 넣었어요.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객체는 다 레퍼런스 참조를 하잖아요. 참조를 하는데 요 Q 값은 지금 현재 이 어레이가 새로운 어레이로 할당된 거고 로더 Q에 있는 거 그리고 기존의 얘 값을 복사해 둔 거에는 예전 레퍼런스를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요 꺽쇠 열고 닫고를 쓰게 되면 새로운 어레이를 반환해서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객체를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성능 최적화 같은 거 하면 저런 게 되게 많거든요. 실수하는 부분. 이렇게 배열을 초기화하게 되면 새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가지고 넣게 되니까 만약에 있는 공간을 재활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랭스를 0으로 하면 기존 객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요 Q에 있는 값도 같이 없어질 거예요. 아무튼 현재 그 옵션에 있어서 배치의 맥스 사이즈를 얼마 둘 거냐. 현재 맥스 사이즈 얼마죠? 디폴트가 있을 텐데 얘도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네. 결정되지 않으면 배치 사이즈가 결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배치에는 배치 사이즈가 맥스 사이즈가 있고 지금 배치 사이즈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디스패치 Q 배치를 하는 거죠. 로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Q를 집어넣었어요. 아까 Q는 그 로더 펑션에 있는 Q에 이 녀석이죠. 이 Q에 담아놨던 거를 Q 변수에다가 복제를 해놓고 이거를 배치를 실제로 실행하는 액션이 얘거든요. Q 배치를 실행하는 함수에 로더 집어넣고 Q를 넣어서 또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Q를 맵으로 돌아서 래프에 있는 키값. 저 래프에 있는 키값은 뭐죠? 네, 그러네요. 저거를 키로 담았었나 보네요. 앞에서. 네, 여기 푸시에서 Q에 들어있는 이 형태는 키와 리졸버 리젝트 형태로 아까 집어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키만 쭉 뽑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키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로더에 배치 펑션이 있는지 그 배치 펑션은 그 배치 펑션은 이 펑션이죠. 이 펑션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배치 펑션을 빼고 그 배치 펑션에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키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키 값을 넣어주고 그 키의 반환 값을 배치 프라미스라는 형태에다가 담아뒀어요. 그 얘기는 이 함수가 배치 펑션에는 이 키 값은 캐싱되어 있는 아이디만 모아가지고 중복되는 거 다 제거하고 유니크한 키 값만 모아서 여기다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반환해야 되는 건 프라미스를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배치에 프라미스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프라미스 타입이 then이었거나 이게 프라미스가 아니면 뭐 당연히 여기 이런 에러가 나겠죠. 네. 프로미스를 반환해야 된다 어쩌고.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배치 프라미스잖아요. 이 배치작에서 여기서 반환한 프라미스, 이 프라미스에서 실제로 동작을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긴 거죠. 그 배치가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결이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건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서 이 함수가 해결될 때 여기서는 보통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냐면 이 GraphQL에서는 이 키에 해당하는 값들을 리졸빙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id가 array로 넘어오면 이 id를 다 돌아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만약에 db가 있다면 지금 유저잖아요. 유저의 get id 해서 얘를 반환하면 콘솔이래. 여기가 values users가 되는 거죠. 이 user
아마 DB에 있는 이 펑션의 값을 딱 모으면 얘들이 다 프로미스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프로미스 유저 프로미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는 DB에 뭔가 조회를 한다면 이 배치 로더 펑션 안에서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저 유저 프로미스를 반환할 텐데, 이 유저 프로미스는 결국에 해결되는 순간에 저 유저의 값이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반환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시고 그걸 반환하는 어떤 프로미스를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있는 아이디를 그대로 반환하는 정도만 구현을 한 거고요. 네. 실제로는 여기서 여기는 단순히 키값이고 들어온 키값, 배치 키값이고, 실제로 저 프로미스가 해결되는 그 시점에는 이 아이디 해결 키값을 키값들을 해결해서 거기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다가 그걸 넣어줘야 돼요. 뭔가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묶음으로 넘어오면 이 묶음이 어레이로 묶여서 넘어오면 되거든요. 일단 설명이 길어지니까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배치에 또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밸류의 값이 뭐냐? 당연히 어레이겠죠. 왜냐면 배치 프로미스에 해결된 값은 우리가 이 값을 넘긴 거거든요. 이 해결된 값을 넘긴 거야.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무튼 해결된 값을 넘긴 거고, 해결된 값을 배열로 넘겨야 돼요. 배열로. 그 다음에 그 Q를 돌면서 걔를 리졸빙 하거나 리젝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 거고요. 네. 그 다음 또 이 프로미스에 들어오는 이 아이디 키값은 뭐죠? 19번. 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값이 들어오겠네요. 다음 틱에서 해결되어 있는 배치 또 돌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이 19번, 13번, 14번, 18번에 해당하는 값을 해결해 가지고 이 잡을 실행시켜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얘겠죠? 114, 113, 119에 해결되는 것들 키값이 들어올 거예요. 네. 차례 들어오면서 푸시 넣고 그걸 한꺼번에 배치 돌리고요. 너무 많이 걸어놨다. 그 다음에 얘도 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오겠죠? 이거 114, 113, 119를 차례대로 Q에 집어넣고 이제 실행시키게 되겠죠? 네. 맥스 사이즈가 0보다 큰 경우 맥스 사이즈가 있고, 자, Q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게요.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 여기 들어왔을 때 얘를 타는 부분은 없나?
죄를 타는 부분이 왠지 없어 보이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뭐 맥스 사이즈를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네, 아무튼 이런 형태로 얘를 큐에 담아서 한 번에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 각각이 이쪽으로 이렇게 키값을 넘기면은 이 형태로 각각을 다 캐시하면서 넘기잖아요. 어디 갔어? 네. 여기서 얘에서 해결된 값하고 2번 여기서 해결된 밸류하고 2번 3번 네. 여기서 해결된 밸류하고 여기서 해결되는 밸류 여기서 해결되는 밸류 여기서 해결되는 밸류는 당연히 다 같은 값이 되겠죠. 예, 같은 키값으로 캐칭한 거기 때문에 얘랑은 다 같은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코드를 지금까지 쭉 따라가 봤고요. 핵심적인 결론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배치 펑션은 반드시 프로미스로 반환해야 된다는 거고요.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거고요. 그 프로미스 안쪽에서 저 아이디를 받아서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프로미스 리졸브를 할 때 당연히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아이디를 다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디를 다 돌고 그 db에서 유저의 get id 해서 다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db에서 조회하게 된다면 이런 형태로 네. 이 q 안쪽에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q를 실행하게 돼요. 네.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 혹시 질문들이 있을까요? 폰트. 정우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지금 폰트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제 생각대로 이 디버깅을 하고 있어서 폰트는 나중에 그 모니터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다 끝나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봤네요.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 로더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 데이터 로더에 대해 어떻게 동작하지에 대한 데이터 로더는 다 설명드렸는데